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성 교수입니다. 학부 데이터 분석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 수업이고요. 강의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관점에서 dplyr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필터라는 개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필터는 지난 시간에 했었던 셀렉트와는 다르게 행을 걸러내는 또는 행을 선택하는 기능을 주로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아규먼트 자체는 데이터 프레임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건들을 이렇게 걸게 되면 그 조건이 true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행들을 이렇게 리턴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example 보면 필터 한 다음에 surveys라는 게 데이터 프레임 또는 이제 팁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건, 여기서는 year라는 그 컬럼에 해당하는 값이 1995일 때만 true를 리턴을 하고 그 true에 해당하는 행들만을 골라서 최종적인 결과물로서 아웃풋을 내어주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예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스크립트로 돌아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보면 그 첫 번째 시간에 dplyr 패키지하고 hflight 패키지를 인스톨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인스톨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스톨 하지 않고 두 번째 라인 library에 해당하는 dplyr 패키지를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라인에 hflights라는 패키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라인부터 12번째 라인까지는 스킵을 하고요. 팁에 해당하는 15번째 라인, 여기서도 테이블, 여기서 as 팁으로 바꾸는 게 좋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죠. hfly2라는 거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 hfly2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이제 총 22만 7,496개의 관측치를 가지고 있고 21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조건들을 걸어서 해당하는 내용들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드로 돌아가 보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너무 이제 arrival delay가 그 도착 시점에 대한 딜레이가 많은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를 알고 싶어서 10시간 이상 딜레이가 도착 시점에서 딜레이가 발생한 그 비행기들에 해당하는 그 케이스들만을 뽑아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살펴보자면 hflight2라는 그 팁에서부터 파이프 오퍼레이터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죠. 파이프 오퍼레이터를 쓰고 필터라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함수 또는 그 기능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arrival delay가 600보다 큰 것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져다가 한번 보면 살펴볼게요. 20번째 라인을 실행을 한 다음에 21번째 라인을 실행을 해보면요. 딜레이드가 아니라 여기서 필터가 되겠네요. 필터 1이라고 바꿀게요. 이렇게 1이라고 바꿔보면 총 13건이 나타나요. 아까 분명히 22만 7,486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13건만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요구사항에 맞게 지금 리턴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 arrival time을 보자면 arrival delay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보자면 전부 600보다 큰 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필터 1이라는 이 데이터 그 팁은 총 13개의 관측치를 가지고 있어요. 변수는 다 가지고 있어요. 아까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비교를 하자면 select라는 verb는 동사는 컬럼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컬럼의 개수, variable의 개수가 줄어드는 반면에 지금 하고 있는 filter라는 거는 행의 개수, observation의 수를 줄여줍니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observation은 선택을 하되 걸러내되 변수들은 모든 변수를 그대로 리턴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오리지널 데이터 테이블과 데이터 프레임과 같은 개수의 변수가 리턴이 돼요. 만약에 또 다른 그 두 번째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요구사항이 뭐냐면요.
이거는 AAFLXE 이런 거는 이제 항공사의 고유 코드입니다. 뭐 아시아나나 대한항공도 마찬가지로 있는 것처럼, 그러면 요 항공사 코드들 중에서 모든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모든 데이터들 중에서 AA라는 항공사 코드 또는 FL이라는 항공사 코드 또는 XE라는 항공사 코드에 의해서만 운항이 된 건수들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이건 지울게요. 보시는 것처럼 필터 2는 hflights2에서 필터라는 verb를 적용을 한 다음에 unique carrier에서 in이라고 되어 있는 이 표시가 있죠. 요게 뒤에서 나오는 그 조합들에 대해서 하나라도 만족을 하면은 리턴을 하게 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AA이거나 FL이거나 XE이거나 셋 중에 하나이면 문제없이 리턴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거를 리턴을 한 다음에 보자면 필터 2는 총 78,436건이에요. 이거 한번 뷰를 통해서 볼까요? 필터 2를 해보면 해당하는 내용들이 유니크 캐리어 컬럼을 여기서 보시면 AA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간쯤으로 나오면 XE가 나오고요. 더 밑으로 나오면 저 밑으로 가볼까요? 끝까지 가도 XE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데이터에서 조건을 만족했던 AA나 FL이나 XE에 의해서 운항이 된 비행기 편수들이 지금 이제 결과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게 78,436회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항공사별로 몇 회나 운항을 했는지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게 여기 보시는 테이블 함수입니다. 그래서 필터 2에 해당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유니크 캐리어가 항공사 코드거든요. 이 항공사 코드에 대한 빈도표를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해보면 AA라는 항공사에 의해서는 3,244건, FL에 의해서는 2,139편, 그 다음에 XE라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73,053편이 운항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예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택시 인, 택시 아웃, 이게 뭐냐면 이 택시라는 상황이 항공사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비행기 타고 나면 비행기에서 게이트를 통과해서 탑승을 했을 때부터 활주로로 이동을 해서 이륙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착륙을 한 다음에 활주로를 통해서 게이트로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탑승객들이 이제 내리게 되는데, 그 그라운드에 있는, 그러니까 땅에서 비행기에서 그 승객들이 비행기에는 탑승했으나 그라운드에서 있었던 시간을 이제 택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택시 아웃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출발할 때, 우리가 출발할 때 게이트에서 이제 비행기를 탑승했을 때부터 이륙할 때까지의 시간, 택시 인이 착륙해서 게이트에 도착해서 우리가 내릴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 착륙이 굉장히 딜레이가 되는 경우에는 이 단거리 노선이겠죠. 장거리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실제로 비행하는 시간보다 이렇게 그라운드에 있는 시간이 더 길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조건이 뭐냐면 필터 3 같은 경우에는 택시 인에 해당하는 시간과 택시 아웃에 해당하는 시간이 에어타임, 이게 이제 실제로 비행 시간입니다. 비행 시간이 여기서 보시면 뭐 40분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이제 서로 도시에서 도시까지 비행을 하는데 좀 가까운 도시일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도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데는 실질적으로는 뭐 한 40-50분밖에 안 걸릴 겁니다. 그러면 이 조건에 맞는 케이스가 몇 개인지를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실제로 28번째 라인을 실행을 해보면요, 필터 3에 대해서 한번 상황을 보면, 3를 살펴보면 여기에서 티블인데 해당하는 티블에 이런 케이스가 총 22만 7천여 건 중에서 1389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내용들에 대한 택시인과 택시 아웃, 그리고 실제 비행거리인 에어타임을 한번 살펴보는 게 29번째 라인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택시인이 14분 걸렸고요. 택시 아웃이 37분 걸려서
합하면 아마도 51분이 걸렸는데 실제 비행시간은 42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는 것보다 땅에 있었던 시간이 더 긴 이런 상황인 거죠. 이 조건들을 전부 만족하는 케이스가 대략적으로 한 1389건 정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예시를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어떤 이제 그 상황을 보냐면 여기서 이제 불리언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true, false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표현을 하는 건데 여기에 있는 이 filter 4라는 이 파트는 뭐냐면요. departure time이 이게 500이라는 게 5시라는 의미거든요. 앞에 한 자리가 숫자 그 시간이고요. 뒤에 두 자리가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재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출발 시간이 오전 5시보다 이전이거나 또는 도착 시간이 오후 10시 이후인 것들. 근데 여기서의 오어 조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자 표시가 표시되어 있고요. 만약에 엔드 조건이면은 여기를 이렇게 엔드로 표시를 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는 지금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이러한 불리언 오퍼레이션, true, false에 대한 것도 필터에 해당하는 조건으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실제 코드를 보면요. 필터 4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실행을 해보면 필터 4는 생각보다 많아요. 여기서 보면 27,799건이니까 대략 한 3% 정도가 이 조건에 해당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부터 7번째 행까지만 한번 살펴보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departure time과 이제 arrival time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여기서 있는데 앞에 있는 케이스들은 사실은 출발 시간이 오전 5시 이전이 아닌 도착 시간이 오후 10시 이후인 비행기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걸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보면 departure time과 요 부분을 클릭을 하면 해당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지금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이는 것처럼 정렬을 할 수가 있는데 1이라고 되어 있는 건 00시 01분이니까 0시 1분에 출발한 것이고요. 이쪽으로 쭉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면 여기까지가 139, 4시 59분까지가 이제 그 departure time이 5시 이하인 것이고 이전인 것이고요. 나머지 140번째 이후부터는 이제 departure time에 해당하는 조건이 아니라 arrival time이 오후 10시 이후일 경우를 지금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end 조건으로서는 이제 여기서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컴마로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예시는 뭐냐면 departure delay는 0보다 큰데 arrival delay는 0보다 작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바람이 비행기에서 뒷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출발은 계획보다 늦게 했는데 도착 예정 시간보다 빨리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비행기 타보시면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실제로 이 부분을 실행을 해보면요. 필터 5에 해당하는 케이스도 생각보다 많아요. 27,700여 건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들을 한번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보면 필터 5를 살펴보면 arrival delay 같은 경우에 여기서 보면 이쪽 부분이죠. departure delay는 분명히 양수니까 분명히 몇 분씩 늦었는데 arrival delay가 음수라는 거는 예상 시간보다 빨리 도착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조건들에 해당하는 행들만을 골라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몇 가지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 조건을 만약에 우리가 캔슬이 된 그러니까 운항이 취소가 된 비행기 편들을 한번 정보를 알고 싶은데 그 운항이 취소가 된 게 주말일 경우에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에 운항 예정이었는데 취소가 된 거 이렇게 보면 이제 조건이 두 개가 들어가겠죠. Day of Week가 이제 1부터 7까지로 되어 있는데 1이 이제 그 Monday부터 시작합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하니까 주말이니까 6, 7 쉽게 말해서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취소가 된 플라잇을 찾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서 end 조건으로 cancelled는 1인 것을 찾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같이 한번 실행을 해보면 Flight 5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행을 해본 다음에 보면 이것도 대략적으로 죄송합니다. Flight 5가 아니라 6죠. 41번째 라인 실행을 해보면 이런 경우가 581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해당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42번째 라인 실행을 해보면 각각의 몇 월 며칠에 그리고 무슨 요일, 여기서 6 아니면 7밖에 나와 있질 않죠. 그 다음에 canceled 되어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택시 아웃이라는 거는 not available이라는 거는 운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택시 인과 택시 아웃, 그 다음에 에어타임, 그러니까 운항 그 시간 이런 것들이 전혀 이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예시 하나를 보면 이번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가장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상황인데 departure delay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출발이 지연이 됐다라고 방송이 나왔다가 결국은 취소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공사 같은 경우에 비행기편 같은 경우에는 기상 상황에 좌우가 많이 되니까 이런 상황이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행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 안개가 인천공항에 굉장히 많이 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황을 지켜보자 하고 딜레이를 시켜놨다가 안개가 점점 심해져서 그날은 비행기가 못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45번째 라인과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그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발생했는지를 한번 살펴봤더니 필터 7에 해당하는 케이스가 40건이 있었어요. 해당하는 내용을 보면 여기서 보면 departure delay가 있었는데 cancelled가 됐는데 6번째 라인 같은 경우에는 187분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승객 입장에서는 3시간 넘게 기다렸다가 취소가 되는 굉장히 화가 나는 그러면서도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필터라는 기능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나중에 이제 과제를 하게 되면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의 데이터들을 이제 뽑게 될 텐데 그때 어떤 식의 조건을 통해서 뽑을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데이터 매니플레이션의 두 번째 항목인 필터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